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리젠터 지혜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와 신고 의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 이후 일어나는 일, 바로 아이들의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김형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 징후, 그리고 구체적인 신고 방법까지 배워봤는데요. 궁극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 배우는 걸까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같이 얘기해왔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생활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뜻인데요.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만족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란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주 바탕이 되는 가정 안에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과 아이들과 또 부모, 이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소통, 대화 등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가운데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가정과 부모에 의해 고통받는 아동은 어떻게 보호받는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팀장님, 먼저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나요? 일단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크게 두 가지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가정 내의 변화를 저희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또 수단 이런 것들을 같이 모색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의 학대 피해 아동은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첫 번째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그리고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정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아침에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된 아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게 초기에 안정감을 주고 이후 다양한 조치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이 보다 빨리 건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동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먼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 행위자는 법에 의해 피해 아동에게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대 행위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게 됩니다. 학대 행위자가 법에 의한 처벌이나 처분과 함께 기관의 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한 다시는 아동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관의 다양한 교육과 상담으로 학대 행위자가 변한다면 다시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동과 학대 행위자만 건강해지면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동과 행위자를 떠나서 그 둘을 하나로 묶어보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나오거든요. 가족 자체가 변하려면 개인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고 개인이 변해서 가족이 변하고 가족 안에서 가족이 변했을 때 그 가족이 구성된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조치가 아동과 행위자에 국한돼서는 안 되고요. 그 가족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피해 아동과 행위자 혹은 그 가족 구성원들의 아동의 동생 혹은 형제 자매, 그 다음에
행위자가 있다면 비가해 보호자 등을 포함시켜서 같이 아우르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아동학대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목격한 가족 구성원들은 몸과 마음에 대한 의료적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가정 내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동반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부 갈등 같은 문제를 상담과 지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팀장님, 결국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정 내에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학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법적인 처분이 같이 진행되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강제적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행위자들 대부분 본인의 양육 태도, 그 다음에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심각한 아동 학대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치료,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위자들에 대한 아동 학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한 가정이 있을까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고요. 그 부모님은 조금 많이 무기력하셨고 약간 우울감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어떤 저장강박증 같은 부분도 조금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쓰레기를 성인 남성 키 수준만큼 항상 쌓아두시고 쓰레기 봉투도 봉투에 담아서 외부로는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집 안으로 쌓아두셨고 또 애완견이 죽은 지 1년이 됐는데 그걸 사체를 처리 못하셔서 방 자체를 폐쇄하신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역시 이제 제대로 끼니라든가 이런 음식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법기관들, 경찰분들이랑 저희가 같이 이제 좀 개입을 진행을 했었고요. 아이들은 분리보호해서 따로 시설에 분리보호 조치하였고, 가정 내는 이제 지역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가정 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애완견 사체까지 다 정리하고 소독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례법 통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 명령과 강제적인 상담 명령을 좀 수행하게 되셨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 자체를 조금 많이 호전되게 됐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으셨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힘든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에너지가 좀 생기셨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끼니를 잘 못 해결했던 그런 상황에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받으면서 많이 살이 쪄지고 아이들도 많이 표정이 밝아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였고, 다시 원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만나서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그런 집에 살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양호해진, 많이 개선된 또 그런 가정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말씀대로 학대 가정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모두가 노력하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많은 정보 알려주신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형희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떤 법이 있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신고 이후 아동의 행복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기억해야 할 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 수많은 아동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아동의 곁을 지켜주는 신고 의무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고가 발휘할 큰 힘을 믿고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 시그널 프리젠터 지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